안녕하세요. 최강 입시의 김 소장. 네, 안녕하세요. 한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소개해 드릴 대학은 아주대. 아주대.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앞선 편 인하대 그리고 아주대에서 한 주에 지금 두 학교씩을 지금 좀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 앞편은 이제 인하대를 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아주대를 하는데 인하대하고 아주대에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지방에서 인기 진짜 많다. 네, 맞습니다. 인하대도 그렇고 아주대도 그렇고 두 학교의 공통점으로 지방권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물론 뭐 서울도 어마어마 그렇죠. 많지만 그걸 빼고 저희가 이제 수도권 전체에서 인서울이라고 하는 기준점에 들어가는 대학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인하대, 아주대, 뭐 가천대, 경기대, 뭐 한양대, 에리카 네. 이런 학교들. 그러니까 인하대, 아주대가 가장 인지도와 선호가 제일 높죠.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하는 국숭세단 라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국숭세단 라인이라 생각을 네. 해서 물론 최근에는 입시 결과적으로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는 게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이제 인하대 아주대는 국숭세단이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이 학교들이 어떻게 보면은 각 지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의 지역 거점 사립대들. 그렇죠. 이자 지방권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인서울의 거의 마지노선 같은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음, 좀 공부를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이 내가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쓰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국공립을 쓰겠다, 직업국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 그 최소 기준점으로 잡는 게 아주대 아니면 인하대인데 특히 아주대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수원이라는 지역적 위치 때문에 그런지 더 모르겠지만 전국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일단은 근접하기가 매우 좋아요. 솔직히 인하대에 비하면. 맞아요. 네. 인하대는 너무 인천이라는 이 서부 지역으로 네. 너무 좀 치우쳐 있는 반면에 정말 그냥 수원이라는 서울로 들어오는 남쪽의 최대 관문 아니겠습니까? 경기도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주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나 아니면 실제로 지원하는 그 학생들의 어떤 집단의 퀄리티 굉장히 우수하고 음, 굉장히 좀 좋죠. 그리고 아주대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학교. 좀 요런 부분에서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은 수원 지역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쪼끔 이게 좀 미안한 감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경쟁하는 친구들이 자기네 지역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생각하는 학생들 그 지방권에서 그 지역 직어국이라고 하는 거점 국공립대를 써서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퀄리티 학생들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수원, 과천 이 지역, 뭐 평촌 이 지역 학생들한테는 아주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음, 어떤 부분에서는 솔직히 인천에서 인하대 가는 것보다 수원에서 아주대 가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 정도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지거사, 지역 그렇죠. 거점 사립대라고 사립고등학교. 하는 인천의 인하대하고 수원의 지금 아주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고교 추천 전형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21년 12월에 이제 졸업한 네. 학생들부터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 실제로는 아마 2022년 이제 졸업 예정자들부터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 음, 보시면 되고 추천 인원에 대한 제한은 이제 없습니다. 최근 추천 인원을 굉장히 지금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 100%. 음. 그래서 여기까지 딱 봤을 때 느낌상은 인하대하고 되게 비슷하죠. 똑같네요. 예. 그리고 수능 최저도 되게 유사합니다. 수능 최저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둘 다 2합 5.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하대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음, 인하대는 이제 인문계열을 2합 6으로 조금 완화를 해줬는데 아주대는 이제 그걸 완화를 해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는 뽑겠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주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에 들어오는 관문이자 서울에서 이제 나갈 수 있는 핵심 관문이다 보니까 정말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이제 아주대를 노리고 오는 거죠. 각 지역 거점 국공립대를 합격할 수 있는 퀄리티 학생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 정도의 수능 최저도 전부 맞춰낼 수 있다라는 이제 음. 아주대만의 어떤 뭐 자신감 요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 아주대는 의대 있고 약대 있거든요. 네. 근데 교과로는 안 뽑나요? 예, 교과에서 수능 최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의학 계열에 대한 수능 최저가 네,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과전은 뽑지 않습니다. 아, 다 종합으로 그러니까 가요? 전부 종합 전형하고 이제 어, 정시에서만 뽑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제 특이하죠. 음, 반영 교과는 계열 구분이 아예 없어요. 인문계열, 자연계열이든
전 과목을 다 본다 보시면 됩니다. 국수, 영사가 다 반영합니다. 각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1학년 때 배웠던 공통 교과목을 전부 다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신이 배우는 선택 과목뿐만 아니라 거기에 진로 선택 상위 3과목. 이거는 뭐 똑같은데 환산 등급이 틀려요. A만 1등급이고요. B는 3등급, C는 5등급. 그러니까 차이 많이 나요. 여기서는 정말 B 받으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그냥 뭐 A 받아야 된다. 다른 학교들이 뭐 A는 1, 그래도 B는 뭐 2를 주거나 하는 경우가 네. 있는데 여기는 1, 3으로 워낙 격차가 커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종합적으로 해보면 고교 추천 전형으로는 그냥 각 지역에서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와라. 그렇죠. 그냥 얘네는 그냥 그렇게 시그널을 주는 거죠. 어설프게 뭐 2등급 뭐 중후반 때 애들 우리 학교 못 온다. 어차피 니네 수능 최저 못 맞춘다. 그냥 2등급 초중반 때 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걸 맞출 수 있는 애들이 쓰는 대학 라인들이 아주대가 1번 카드가 아니기 아니, 때문에 그렇죠. 결국 아주대도 합격하는 입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인하대하고 대동소이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물론 수능 최저라고 하는 요구 조건 때문에 아주대가 인하대보다 입결컷이 조금 더 낮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최저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최저에 대한 차이 때문에 생기는 어떤 착시 현상이니까 그냥 집단은 거의 비슷한 집단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주대 종합전형 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에이스 전형이라는 전형이 원래 있어요. 요게 원래 면접형 전형입니다. 면접 30%는 이제 반영하는 전형인데 일단 우리가 교과 전형에서는 의대하고 약대를 뽑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그쵸. 전체 인원들을 전부 이제 종합전형에 뽑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의학과는 4합 6, 약학과는 4합 7.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대 수능 최저, 약대 수능 최저 기준점을 보면 물론 탐구 두 과목 평균이라 하지만 생각보다 후하죠. 네. 그렇게 빡빡하다고 좀 보긴 좀 애매하죠. 4합 6, 4합 7이면. 당장 저번 영상에서 우리 인하대 예, 3합 3. 111. 3합 네. 3.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후하다. 그렇죠. 볼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이걸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건 수능 최저가 후해지면 후해질수록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나 기본적인 이 서류에 대한 역량 요소가 매우 높죠. 왜냐면 일단은 최저를 후하게 하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충족률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그럼 그 안에서 심지어 면접까지 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고르겠어요. 허들이 2단계나 있는데. 그러네. 그러면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대학들이 되게 교과 전형에 이제 의대나 약대 학생을 뽑는 정도의 퀄리티. 그 정도의 등급대에 있는 애들이 결국은 걸리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그리고 심지어 수능 최저가 조금 여유가 있는 데에서 만만하게 보고 들어간다? 뭐 면접도 있고 하니 내가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서류도 좋아야 되고 면접도 잘 봐야 되고 수능도 잘 봐야 되고 아마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만약에 수능 최저를 매우 좀 높게 잡았다라고 한다면 전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4합 6이면은 지방 거점 국공립대들 의대들하고도 비슷해요. 조금 인기가 낮다라고 할 수 있는 지방에 있는 사립대 의대들, 사립대 약대들의 수능 최저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가장 낮은 수능 최저 정도의 조건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솔직히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을 골라낼 수 있는 장치들이 되게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대도 지금 변경점을 한번 쭉 해서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하대와 같은 결이죠. 일단 서류형을 다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서류형에서 모집했던 인원들을 분산시켰어요. 여기서는 지금 일단은 면접형에도 인원을 좀 부여했고 고교 추천에도 인원을 부여했고 원래 아주대는 이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일종의 특기자까지는 아니지만 특기자처럼 보이는 네. 요 전형을 따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이름은 첨단 융합으로 바꾸긴 했지만 동일합니다. 같은 IT 계열 애들을 뽑는 거니까. 근데 원래 30명 뽑던 인원을 무려 60명을 늘려서 90명을 뽑아요. 그럼 요 인원들이 적절하게 분산이 됐는데 소위 얘기하는 특기자 전형으로 인원이 대거 유입이 된 거죠. 그러면 위에서 봤던 이 에이스 전형에서의 의대와 약대 수능 최저 그리고 서류형을 폐지하고 그 인원 중에 대규모의 인원들을 일종의 특기자 전형이라고 한 대로 뿌렸다라는 점. 이 두 가지 점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수원의 바로 위에 있는 지역 동네 애들을 윗동네 우리가 좀 한번 끌어모으자. 잡아보겠다. 니네 가깝다. 음. 응? 니네 차 끌고 오면 30분이면 온다. 아, 심지어 지하철 타 30분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 지금 가깝죠. 예. 지금 분당선도 다 뚫렸지만 수인선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진짜 가까워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는 아주리가 그래도 뭐 1시간 거리다 뭐 이런 어떤 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30분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로에 있는 대학들 가는 것보다 더 빠른 거야. 그 동네 살면 그렇죠. 예. 신촌에 있는 학교 가는 것보다 아주대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그러네. 교통만 갖고 얘기하면. 이래서 대학이라는 게 지역이 참 중요해요. 진짜. 교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주대도 제가 볼 땐 그거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합리적인 의심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수능 체제를 완화하지 않았어. 이야 뭐. 그치. 딱 박아버렸어. 인문계든 자연계열이든. 거기에 우리는 의대 약대 애들은 교과를 안 뽑아. 다 조합을 그냥 뽑아. 우리 종합으로 뽑을게. 수능 체제도 최대한 완화해주고 면접도 봐줄게. 거기에 야 우리 서류형 없는 대신에 특기자 많이 뿌려줄게.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우리가 일반고 학생들에게 좀 특혜를 준다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일반고 학생들이 이 첨단 융합이라 불리는 특기자라는 걸 얼마나 쓸 수 있고 그쵸. 수능 체제를 완화했다고 해도 솔직히 면접까지 있고 서류도 보는 이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전형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춰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는 아주대는 좀 종합 전형에서는 굉장히 타켓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런 학생들을 깊이 있고 모집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대는 전형을 딱 봤을 때 일종의 우리가 좀 포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포스가 딱 보여요. 그러니까 요게 제가 보는 인하대하고 아주대의 그 모집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결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조금은 차이가 있다. 요렇게 좀 느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것도 뭐 하나의 방식이니까.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너무 가까우니까 그 동네하고 이 대학하고는. 충분히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솔직히 이렇게 되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수원 애들이에요. 그 친구들이죠. 막말로 수원 영통. 수원 영통이 수원의 최고 교육지구 아닙니까? 거기 피 터지는 거거든. 우리가 인천의 송도가 아주 피 터지듯이 그렇죠. 수원 영통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거점 사립대를 자기 지역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관문이 더 좁아지는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어떻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성장한 그렇지. 기반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가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벽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제 이거는 인하대도 그렇고 아주대도 그렇고 저희 인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수원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아쉽다. 조금 너무 야박하다. 뭔가 대학을 뺏긴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뭐 이거는 그냥 이거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만들다 보니까 생각하는데 지역 인재 전형 그러니까. 해줘도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인하대는 그래도 뭐 인천 그렇죠. 아주대는 뭐 그래도 부천 뭐 여기까지 네. 그리고 뭐 수원 과천까지는 그렇죠. 그래도 뭐 많이는 아니어도 나는 솔직히 여기 이 굳이 60명을 이렇게 넘길 필요가 있냐. 얘네 60명 누구를 지역 위한 인재, 그러니까 이 친구인가. 60명 지역 인재로 수원에서 그 우수한 학생들 뽑는다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진정한 그 지역 인재 전형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대학들 아니면 가천대 이런 데는 그 지역 애들에서 조금 더 뽑아줄 수 있는 기회적 요소를 주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안 하니까 대학에서. 어쩔 수 없죠. 네. 뭐 안 해도 그렇죠. 들어올 애들은 많으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정시 가나 다군 인하대하고 거의 똑같죠. 그래서 수능 100%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약학과가 약간 변경된 게 있어요. 뭐가 변경됐냐면 원래 선발 방식이 작년까지는 면접이 적용이 됐었어요. 5%. 근데 올해는 그냥 100%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면접도 아예 보지 않아. 그러니까 아주 순수 수능으로만 학생을 뽑는다. 이게 이제 변경점이고 영역 비율은 이 아주대가 계열별 모집 단위가 크게 4가지 모집 단위로 되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연계열 1이 일반적인 자연공학 계열, 네. 자연계열 2가 의예과하고 국방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제 특화되어 있는 학과, 인문계열 1이 경영 간호, 그리고 인문계열 2가 나머지 인문 사회계열 전체 4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계열 1하고 인문계열 2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자연계열, 인문계열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자연계열 1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무려 35%. 그리고 아주대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징이 뭐냐?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매우 낮아요. 그러네요. 10%하고 자연계열 15네. 1이 영어가 15%예요. 과탐이 30이에요. 그러면 음. 수학하고 과탐 합해 65%. 오. 여기는 수학하고 과학을 만약에 예를 들면 1, 2등급 찍었다? 국어, 영어 조금 못해도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 수학과 과탐에 대한 반영 비율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대를 정시로 노린다는 얘기는 그러면 수학하고 과탐에 자신이 있어야 된다. 자연계열 2, 특히 의예과잖아요. 이 의예과가 자연계열 2에 들어가는데 심지어 영어는 10%밖에 반영 안 합니다. 대신 수학을 무려 40%로 반영을 하고 과탐이 30%예요. 70%네. 그러니까 아주대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수학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에 대한 모든 비율하고 이 환산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아주대 입교의 결과를 가끔 봤을 때 영어가 막 3등급, 심하면 4등 이런 애가 붙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생기냐? 영역 비율에서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탐에 최소 65% 이상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인문계열은 반대로 국어, 영어가 크냐? 아니에요. 인문계열 1, 경영 간호잖아요. 가장 반영 비율이 높은 게 또 수학이야. 무려 40%. 자연계열 2인 의예과와 거의 비슷하게 주죠. 여기에 다음으로 높은 게 국어예요. 25%. 두 개를 합쳤을 때 65%. 탐구를 기준으로 해도 60%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어를 굉장히 철저하게 낮췄다. 일반적인 인문계열 기준에서 봤을 때 처음으로 국어가 높습니다. 35%. 그 다음이 수학하고 탐구를 똑같은 반영비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대는 어떤 계열을 지원을 하던 기본적으로 수학이 일정 이상이 무조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수학하고 탐구가 일정 이상의 어떤 등급이나 점수가 나오면은 솔직히 국어, 영어가 좀 약해도 인문계열 2를 기준으로 해도 한 번은 들이밀만 하다. 왜냐? 인문계열 수학하고 탐구만 계산하면 50%예요.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네요. 아주대가 상당히 수학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중치 같은 느낌이죠. 가중치가 아닌 가중치를 주는. 그러니까 영역 자체가 너무 압도적이니. 입결에 대한 영역별 백분위들을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특이하게 나온 게 많아요. 수학학, 아까 얘기한 수학하고 탐구는 막 2등급, 1등급이야. 근데 막 국어하고 영어는 막 4등급. 막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맞추는 애들보다는 특정 과목. 그냥 특정 과목을 잘하는 친구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고 유리하게 계산해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아주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좋은 대학 2개를 또 선정을 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스카이공과 함께하는 최강시 연구소의 김소장. 네,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나대가 훨씬 더 좋았었는데. 지금도 아대가 인하대보다 훨씬 더 좋아. 아니 예전에는 이나대가 더 좋았지. 아니야, 원래 아대가 더 좋았어. 아니야. 내 자존심상. 그거는 그거는 내 자존심상. 학연지연 혈연도 아니고 무슨 지연이야? 무슨 그래? 자존심이 어딨어? 그래서 인천에 있는. 그럴 거면 서울대가 인천에 오는 게 짱이지. 그렇지.